여러분, 콩나물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감기 기운이 싹 사라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동의보감에서 콩나물은 온몸이 무겁고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과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채소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잘 알지 못했던 콩나물의 비범한 효능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콩나물 효능 첫 번째,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이 챙겨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혹시 요즘 들어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부터 허리까지 관절은 물론이고 뼈가 아주 약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뼈를 형성하는 데 촉진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증가하면서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이외에 이소플라본이 많은 식품을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콩인데요. 콩은 모두 아시다시피 주성분인 단백질이 40%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콩이라고 모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대두와 검은 콩인 서리태에 주로 들어있고 다른 콩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두로 싹을 틔운 콩나물에도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도 여성에게 아주 좋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석류를 통해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는 경우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과육보다는 C의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류를 드실 때는 C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만약 C까지 먹는 게 불편하신 분은 석류즙으로 대체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칡입니다. 칡은 한방에서 갈근이라고 부르며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한약재로 쓰일 만큼 약용식물이라 그런지 성분 함량도 정말 놀랄 만큼 많은데요. 칡의 이소플라본인 다이드제인 성분은 석류보다 무려 6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칡을 드시면 이소플라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능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열을 내리는 해열제, 소화불량, 두통, 빈혈, 복통의 치료제로 쓰일 만큼 약재로서 뛰어납니다. 옛날에는 껌이나 사탕 대신 칡을 씹고 다녔다고 하죠.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서 무심코 씹어 먹던 칡이었지만 이렇게 효능이 많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었겠죠. 콩나물 효능 두 번째, 감기에 좋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콧물을 멈추는 약, 열을 내리게 하는 약, 근육 통증을 덜어주는 약 등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먹는데요. 이때 콩나물을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요. 바로 파를 넣은 콩나물국을 따뜻하게 드시는 겁니다. 콩나물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감기에 걸렸을 때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고 아스파라긴부터 섬유소까지 아주 풍부한데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파를 꼭 넣어주시면 우리 몸의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파에는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위와 폐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팥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설사, 해열, 발한, 복통에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콩나물국처럼 감기에 좋은 음식들이 4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덕입니다. 버덕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위장과 폐의 기능을 올려줍니다.
특히 더덕은 기침을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해열, 거담, 소염 기능이 뛰어나서 기관지 질환의 특효약입니다. 더덕은 고추장 양념을 발라 더덕구이로 먹거나 생채로 양념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더덕은 찬 성질이 강한 음식이라서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반찬 삼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과차입니다. 특히 목감기에 걸린 경우 따뜻하게 모과차 한 잔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모과는 오랫동안 기침 감기를 앓으신 분들께 더욱이 효과가 좋은데요. 모과에는 근육과 골격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칼슘, 미네랄,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관절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감기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 취약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성맞춤이겠죠? 세 번째, 묵국입니다. 소고기를 넣고 푹 끓인 소고기 묵국 좋아하시나요? 이 무에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무는 보혈작용으로 세포를 활기 있게 만들어줘서 피로로 인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특히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무는 혈액을 깨끗이 하며 목의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목감기 초기에 먹으면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침과 가래에 배가 좋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몸에 열까지 내려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감기 걸렸을 때 배숙만한 게 없겠죠. 콩나물 효능 세 번째, 해독작용에 뛰어납니다. 우황청심환에 들어가는 콩나물을 대두황건이라고 하는데요. 청심환은 이름 그대로 심장을 편안히 해주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유명한 한방 처방입니다. 그런데 청심환의 주요 성분이 콩나물이라고 하면 의외로 놀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렇게 콩나물은 심신의 독을 빼주면서 뇌를 보호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 인한 독성을 제거할 때 비타민C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옛날부터 콩나물이 겨울철 감기 예방 음식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비타민C의 면역력 향상 기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간암세포에서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는데요. 술 마신 다음날 숙취 제거를 위해 콩나물국 해장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2009년 경북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을 키우면서 간 해독과 숙취 제거에 효과적인 아스파라긴 함량을 관찰했는데요. 콩나물 재배 6에서 8일째 되는 날에 먹는 것이 가장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아스파라긴은 해독작용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뇌신경의 흥분과 감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콩나물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한데요. 아르기닌은 아스파라긴과 함께 암모니아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해독작용에 좋고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스태미나를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간 해독, 스태미나 보강, 뇌신경 활성화, 항산화 기능까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콩나물 효능 네 번째, 혈압 조절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단백질 속에는 펩타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항고혈압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콩나물을 먹게 되면 콩나물 속에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설하게 되면서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나물로 음식을 할 때 너무 짜게 만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혈압 조절 효과를 위해서는 저염으로 음식하는 게 좋겠죠? 또 콩나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꾸준히 먹기만 하면 혈관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의 기능과 산소를 증가시켜주고 동시에 혈액 응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콩나물을 조리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뿌리를 다듬지 마시고 전부 다 챙겨 드셔야 합니다.
콩나물 식감과 미관 때문에 콩나물 머리와 뿌리를 다듬어서 요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콩나물을 반쪽짜리로 드시게 됩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콩나물 머리에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몸 세포의 성장과 발달,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비타민이고요. 콩나물 몸통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는 열을 오랫동안 가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조리할 때는 2분에서 3분 내에 조리해야 영양소를 보존하며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콩나물 뿌리에는 아스파라긴과 이소플라본이 많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콩나물의 핵심 성분이 콩나물 뿌리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뿌리를 다듬고 먹게 되면 콩나물을 온전히 다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콩나물과 요리할 때 같이 넣으면 좋은 찰떡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찰떡궁합 첫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콩나물에 부족한 비타민 A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A는 다들 아시다시피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신 분들에게는 비타민 A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추는 콩나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줄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부추와 콩나물을 같이 먹게 되면 더욱더 영양소 흡수가 잘 되어 궁합에 아주 좋습니다. 두 재료를 활용한 요리 중에는 부추 콩나물 무침을 추천드립니다. 찰떡궁합 두 번째, 두부입니다. 콩나물은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낮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식품과 함께 먹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 두부가 궁합에 아주 좋습니다. 같은 콩에서 시작되었지만 콩나물과 두부는 영양 성분이 다른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 소화 흡수율이 좋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서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해줘도 좋은 방법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6g 들어있는데요. 콩나물과 비교해 2배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부에는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레시틴은 세포막의 회복에 관여하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보충을 넘어 치매 예방까지 콩나물과 두부의 조합은 환상궁합입니다. 이 두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으로는 콩나물 두부조림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